예쁜 별에게 전해줬어. 네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라고. 딱 한 번만 들어줘요. I beg you please, please, please. 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여기는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어디 나가서 놀고 싶을 만큼 좋은데 저는 약간의 코감기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때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트렌드 코리아 2023. 갑자기 2023이 시작된 지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는데 이 책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뭔지. 그랬더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트렌드 코리아 2023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와우! 매년 트렌드 코리아 2023이 발표될 때마다 연초에는 항상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각자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특별히 미국에서 있었던 은행 관련 부도되는 일들, 또 전쟁에 대한 위협들, 한국의 정치적인 여러 상황들, 이런 많은 것들로 사람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렇게 혼란과 혼돈의 시기에 닥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 부분을 좀 알아야겠다, 올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마도 좀 늦었을지라도 사람들이 이 책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감히 해봅니다. 그럼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요. 책 가운데 있는 몇 페이지의 내용들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2023 전망. 이게 사실은 정확한 제목이고요. 그리고 트렌드 코리아 2023. 김남도,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권정윤, 이준영, 이향은, 한다혜, 이혜원, 추예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책을 저자를 해 주셨고요. 미래의 창에서 2022년 10월 5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워낙 많이 매년마다 소개되는 책이라서 제가 저자나 이 단체에 대한 소개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라딘에 나와 있는 책 속의 내용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세계화의 종말,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전쟁, 수십 년간 이어온 평화와 공존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한다. 자산시장 및 증시의 버블 붕괴는 마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의 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외환위기 경고도 들려온다. 매우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2023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소비 트렌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구별하는 작업일 것이다. 즉, 불황기의 소비 패턴을 과거와 비교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비의 전형성이 사라지는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른바 평균 실종이 가장 첫 번째 키워드인 이유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2023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많은 얘기가 들리죠, 여러분. 평균 실종, 평균에 속지 말자라는 얘기죠. 목차를 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서문 2023년 10월 소비자 트렌드 키워드 22가지. 그리고 첫 번째 2022년 대한민국 나노사회로의 전환, 대투자 시대의 생존법, 슬기로운 엔데믹 생활, 일상 속 오아시스를 찾아서 메타버스와 내러티브가 만드는 새로운 현실, 트렌드 코리아 선정 2022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 두 번째 제목은요, 2023 트렌드에서 평균 실종, 그 다음에 오피스 빅뱅, 그 다음에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멘트 전략, 디깅 모멘트,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그리고 브록, 이렇게 내용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조금 인상 깊은 내용들을 페이지별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불공기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가 위축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명품 시장은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또한 단지 소득 격차가 커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소위 작은 사치를 위한 상품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상품, 구매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상품 등 불황기에서도 견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소비 시장을 획일적인 시각이 아닌 소비자 세그먼트별로 세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전술했듯이 2023년의 불경기라고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뤘고 앱, 가상, 비대면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 무엇보다 MZ라고 불리는 주단 소비층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이러한 추세적 변화가 경기 침체라는 주기적 변화와 만나 어떠한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추론하는 일이다.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MZ 세대, 뭐 이런 것들. 자, 이 페이지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세계화는 끝났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22년 3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 담은 메시지다. 1990년대 이후 진정한 세계화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목도하고 있다. 세계화의 종식은 곧 국가 간의 분열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이들의 대립은 곧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구성된 사유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져 신냉전 시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로 초래된 에너지 전쟁 및 식량 위기도 가열되고 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 미국과 중국 간 대립 등 그간 하나의 공동체를 지향했던 세계는 자원,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첨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신냉전 시대라고 할 만큼 그 사이에 껴있는 대한민국이 참 지혜롭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미국 여론조사 업체 프리서치 센터가 17개국 성인들에게 물었다. 14개국 국민은 가족을 꼽는 반면 유일하게 한국의 국민은 물질적 풍요를 꼽았다. 여기서 물질적 풍요란 충분한 수입, 빚이 없는 상태, 음식과 집 등을 의미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상위권에 오른 직업이나 친구, 취미는 순위 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당히 슬픈 이야기면서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물질적 풍요, 그렇죠. 친구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고 가족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이 없으면 망하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내용이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것은 호주 시드니입니다. 자,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개인의 산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무난한 상품,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더없이 독특한 상품들이 선택받고 극렬히 찬성하거나 극렬히 반대하는 의견으로 쪼개진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됐던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규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의 가치가 제각각 인정받으면서 평균적인 생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이처럼 시장이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전형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가리켜 평균 실종 트렌드라 명명하고자 한다. 옛날보다 더 다문화되어지고 더 세밀하게 나눠지고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대한 것들, 어떤 유행의 트렌드라기보다는 막 복고도 또 새로운 시즌도 그냥 다 이렇게 섞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단극화 현상은 땡땡 광풍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또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유행의 세기와 속도가 더 강해지고 빨라지는 것이다. 영화 개봉을 예를 들어보자. 과거에는 개봉일에 국가 간 시차가 있어 외국에서의 흥행 성적이 해당 작품에 관심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때는 뭐 이제 미국 뭐 전미 뭐 흥행 몇 위 그런 막 사람들이 막 했는데 재미는 별로 없어도 뭐 이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런가 그런 작품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화 개봉을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서는 읽어드렸는데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화 과거에서 개봉일에 국가 간 사치가 있어 외국에서의 흥행 성적이 해당 작품에 관심을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부터죠.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되고 전 세계 콘텐츠 순위가 집계되어 매일 톱10이 발표된다. 세상에나. 세계인이 선택한 콘텐츠라는 사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 보고 싶게 만드는 강력한 인력으로 작용하며 인기 순위가 전국구에서 세계화로 빠르게 강력하게 동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뭐 대표적인 한국의 많은 작품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더 글로리도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요. 한국의 또 콘텐츠 K 콘텐츠들이 이러한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구, 전국구 아니라 세계구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피스 탈출의 분위기를 타고 구인 구직 플랫폼 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준비하는 이른바 퇴준생들을 겨냥한 비대면 서비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는 경력직 구인 구직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운영 중이고 자플레릿 등 취업 플랫폼 기업들도 경력 사항을 입력해두면 수시로 이직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스카우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IT 업계에서도 인재를 추천한 내부 직원에게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승진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과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되기를 거부하는 대리들이 일명 진거자, 진급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준말, 진거자라고 부른다고 한다. 와우. 옛날에는 빨리빨리 올라서 나 진급해야지, 뭐 대리하고 뭐 과장하고 부장하고 해야지 하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는 연봉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에 많이 스카우트들을 당하고, 또 스카우트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약간 또 이렇게 떨어지는 인재가 아닌가라는 오해도 산다고 합니다. 자, 페이지 21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대처라는 시각에서 보면 체리 슈머의 등장은 일시적인 변화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생겨난 현명한 소비관리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가 좋아져도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다면 기업은 체리 슈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체리 슈머를 부황 속에서 꼼수를 부리는 소수의 특이한 소비자로만 바라봤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짜만 바라는 블랙 컨슈머로 오인하거나 싸게 사기로 급급한 체리 피커 소비자라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할인도 대답은 아니다. 작고 유연한 소비를 원하는 체리 슈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1인 가구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세탁기도 많이 안 팔리고 예전에 뭐 있다가 있었나 한국은? 뭐 호주에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빨래방 같은 것들이 다시 한국에서도 잘 된다고 합니다. 굳이 뭐 세탁기를 사 뭐 이러는 거죠. 페이지 232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요즘은 친하다의 의미를 정의 내리기가 간단하지 않다. 소비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실시한 Z세대 관계 분석 워크숍에서 Z세대는 줌을 켜놓고 각자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관계, SNS에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를 1년에 한두 번씩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관계보다 더 친한 관계로 분류했다. 더 이상 오프라인 만남은 온라인 만남에 우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이 상대방과의 친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뭐 게임 하면서 그 같이 모여서 하는데도 엄청 친한 사람들처럼 지내더라고요. 네, 275쪽에 있는 또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열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의도적으로 궤도를 이탈하여 최대한 이질적인 것과 부딪히며 집요하리만큼 파고들고 전폭적 사고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과 브랜드와 상품을 재정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하지 못한다면 창의적 사고조차도 결국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기술력은 앞서지만 시장의 표준을 만들지 못했던 소니의 베타맥스 비디오나 소비자가 특수 안경 착용을 불편해서 엄청난 마케팅을 퍼붓고도 살아남지 못한 3D TV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안 되는 일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페이지 308페이지 하고 요거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내용이니까 308페이지. 오늘날의 알파 세대에게는 더 이상 전교 1등이나 엄친아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호감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달리기를 잘하든 배드민턴을 잘 치든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만 잘해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알파 세대는 사람은 저마다 지니고 있는 기질과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체념하기보다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특정한 분야에서 수준이 높은 개개인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탓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고 믿는 세대다. 그래서 모두가 셀럽이라고 여긴다. 인터넷과 유튜브의 발달과 또 다른 SNS들, 틱톡의 발달들로 우리가 TV에서 맨날 보는 연예인들이 아닌 일반인인데도 연예인급의 그러한 팬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83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젊게, 아니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다. 멋져 보인다 보다 어려 보인다가 더 큰 찬사로 여겨진다. 이게 여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는 항상 어려 보인다를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자, 아동 취향의 물건을 모으며 기뻐하는 소비자들을 키덜트라고 부른다. 키즈와 어덜트 합성어죠. 그동안 이들은 주류에서 벗어나 조용히 혼자서 자신의 취미를 즐기는 소수 마니아 집단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런 취향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안 받는데 대단하다는 식의 감탄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어른이들은 어른이란 이러해야 한다라는 테두리에서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비자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2023년 전망 트렌드 코리아, 요즘 다시 뜨고 있는 트렌드 코리아의 내용들을 좀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 전체적인 요약이니까요. 한 번씩 들어보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새롭게 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